제구장리 음모의 그림자백 용비구비 없인 매화의 이야기는 서른의 심장을 더욱 격렬하게 요동치게 했다. 단순한 무공 비급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역사의 파편이자 숨겨진 진실의 열쇠처럼 느껴졌다. 그는 소현과의 재해를 염두에 두고 백두산 북쪽 고구려 방면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이제 매화와 동행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고대 비급의 비밀과 흑영명의 거대한 음모를 파헤칠 숙명적인 여정이 될 것이었다. 두 사람은 백두산의 험준한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며칠을 내달렸다. 격격이 쌓인 산봉우리와 깊은 계곡은 마치 세상의 비밀을 감추려는 듯이 신비로운 장막을 들이우고 있었다. 고기치는 얼음 계곡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만이 그들의 고독한 발걸음을 따라왔다. 매화는 그 길 위에서 화린명이 유구한 역사와 현재 무림이 미미한 근형 그리고 흑영맹이라는 어둠의 존재가 드리운 그림자에 대해 서른에게 조심스럽게 풀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선 오랜 세월 흑영맹과 대립해 온 화린맹의 깊은 우려와 사명감이 배어 있었다. 알경맹은 단순한 살수 집단이 아닙니다. 해설은 수역 그들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을 치듯 무린 곳곳에 그들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힘을 숭상하고 무력을 탐하는 것을 넘어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화린맹은 오래전부터 경계해왔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섬뜩할 정도로 치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매화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빈용비급을 쫓는 것도 결국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비급은 그들의 관계 어린 계획을 완성시킬 마지막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서류는 매화의 말을 곰곰이 되뇌었다. 궁극적인 목표라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패권을 손에 넣으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림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것입니까? 매화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흑영맹 내구 깊숙한 곳에서 부무안의 길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현재 무림 질서를 부정하고 과거의 어떤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시간을 되돌려 무엇인가를 바로잡으려는 듯한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할인명에서도 그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무한액이 그 기묘하고도 비현실적인 단어는 서른의 내리에 깊이 박혔다. 시간을 거스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할까? 꿀때였다. 꾸의 예리한 오감이 백두산 깊은 골짜기 인적이 끊긴 폐쇄된 사찰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산하고도 기괴한 기운을 포착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독버섯처럼 그 기운은 주변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며 대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서리는 직감적으로 그곳에 흑영맹의 잔당들이 모여있음을 알아챘다. 그의 눈빛이 일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천지노인에게 수련하며 단련된 게 감각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매화 낭자, 저곳입니다. 죄흑영맹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분명 그곳에서 무언가 불길한 짓을 꾸미고 있습니다. 저 기운은 단순한 무인의 기운이 아닙니다. 마치 고대의 주술이나 사악한 영혼 같은 것이 뒤섞인 듯합니다. 서린이 손가락으로 폐허가 된 사찰을 가리켰다. 사찰은 오랜 세월 속에 익힌 듯 기아는 부서지고 벽은 허물어져 있었다. 덩굴 식물들이 건물을 뒤덮고 있었고 앙상한 나무들만이 그 쓸쓸함을 더했다. 매화 역시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녀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역력했다. 저곳은 폐허가 된 지 100년은 좋게 넘었을 사찰인데 영명이 저런 곳을 아지트로 삼다니 기묘하군요. 보통의 암살 조직이라면 결코 선택을 하지 않을 장소입니다. 무언가 숨겨진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의 무한의기와 관련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매어의 눈빛에도 긴장감이 서렸다. 폐허가 된 사찰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분명 평범하지 않았다. 서린감해하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사찰 주변으로 잠입했다. 주변의 숲은 밤이 짱박게 쌓여 고요했고 오직 바람만이 낡은 기와 틈새를 스치며 음산한 소리를 만들어냈다. 끼걱거리는 문을 피해 사찰 내부로 들어서자 어딘가 곰팡이 냄새 그리고 희미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인기척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본당으로 다가가자 안에서 낮게 일조리는 목소리들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치 죽은 영혼을 불러내려는 듯
기괴한 주술의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들은 사찰의 본당 안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의식을 준비하는 듯 보였다. 서류는 천지노인에게 배운 경공술의 정수를 사용하여 사찰의 지붕 위로 소리 없이 올라갔다. 그의 움직임은 바람 같았고 낙엽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기와 틈새로 본당 안을 엿보자 검은 도포를 두른 흑영민 무사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중앙에 놓인 마치 밤하늘의 모든 어둠을 빨아들인 듯한 검은 구슬에 고정되어 있었다. 구슬은 미세하게 진동하며 희미한 검은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다. 마치 구슬 자체가 그들의 이성을 잠식하는 듯 불길한 빛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구슬 주변에는 마른 피의 흔적과 알 수 없는 상형 문자들이 새겨진 돌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들은 불길한 기운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다. 백룡비급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 흑우건만이 우리의 무한회귀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루지 못했던 위대한 꿈을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다시 꽃피울 것이다. 낮게 울졸이던 한 흑영명 무사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며 사찰 안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신적인 맹세와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들의 염원이 어둠 속에 뒤섞여 기괴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서리는 숨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를 경청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재물의 피가 충분히 모였으니 이제 곧 비급의 진정한 힘을 깨울 수 있을 것이다. 그 힘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더 이상 무의미한 현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혼탁한 세상은 정화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과거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또 다른 흑영민 무사의 목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강렬한 갈망과 현재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여 있었다. 무림 사파의 멸망과 함께 사라진 신비의 힘지 그것이 백령 비급에 잠들어 있다. 위대한 무림 사파의 영혼이 당긴 그 힘을 우리가 다시 깨울 것이다. 제구 힘으로 시공간의 장벽을 넘어설 것이다. 영원히 사라진 존재들을 다시 불러올 것이다. 이 세 번째 흑영명의 목소리가 덧붙였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고대 주술의 주문처럼 이어졌다. 그들의 광적인 계획은 단순한 현 무림의 패권을 넘어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서린의 머릿속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무한의 과거의 영광 무림, 사파의 멸망.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무력 획득을 넘어선 시간을 거스르려는 거대한 음모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들의 목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단순한 무림의 세력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공간의 질서 자체를 뒤흔들려는 시도인 것인가? 영원히 사라진 존재들을 다시 불러온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메아 역시 밖에서 이경민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의 깊은 지식과 할인명의 정보망으로도 예측할 수 없었던 광적인 계획이었다. 무한의 기라니 말도 안 돼. 그들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는 것인가? 아니, 과거를 조작하여 자신들의 뜻대로 세상을 만들려 하는 것인가? 그러다면 백령비급은 시간을 다루는 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그녀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서린에게 미처 다 말해주지 못한 할인명의 극비 정보를 떠올렸다. 흑영명이 고대 주술과 근기에 가까운 힘을 탐구해왔다는 소문, 그 소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서린은 이대로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무림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질서가 송두리째 파괴될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현재의 시간선 자체가 뒤틀릴 수도 있었다. 그는 지붕에서 소리 없이 내려와 메아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메아 낭자스여, 그들의 목적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섬뜩한 광기가 느껴집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이 무림의 세상을 구원한다고 믿는 듯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역지배하지만 저들의 수는 너무 많습니다. 20명이 넘는 무사들이 본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 검은 구슬 분명 사악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감히 함부로 나섰다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닙니다. 어쩌면 흑영명의 주술적 힘의 근원이자 그들의 존재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정면 돌파는 무모합니다. 메아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위험을 직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설인만큼이나 날카롭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설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천지노인이 가르쳐준 노관봉인의 신법으로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이는 기술을 발휘하여 매화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가 먼저 잠입하여 저 검은 구슬의 정치를 파악하겠습니다. 분낭자는 밖에서 대기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십시오. 구슬의 정치를 알기 전에는 경솔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들의 계획은 저 구슬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듯하니 구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메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설은을 바라보았다. 수역기를 너무 무모한 행동이 아닙니까? 저들은 보통의 흑영명 무사가 아닌 듯합니다. 분명 비전에 주술이나 기이한 무공을 사용할 것입니다.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함께 가는 것이 설인이 대답하였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 검은 구슬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저것이야말로 흑영명이 거대한 눈물을 풀어낼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위험에 처하거든 낭자는 지체 없이 물러나 화림명에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가히 음모는 혼자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듯합니다. 설은은 매화를 안심시키며 다시 그림자처럼 흑영명의 사찰 안으로 사라졌다. 그의 움직임은 바람 같았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이 없었던 것처럼 매화는 사찰 입구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설은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도 불안하게 뛰었지만 설은은 눈빛에서 본 비범함과 결의를 믿기로 했다. 흑영명의 음모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다. 무한액이라는 기괴한 단어가 설은의 내리에서 터나지 않았다. 설은은 마치 공기 속에 녹아든 그림자처럼 사찰의 본당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오관봉인 무공은 그를 완벽한 유령으로 만들었다. 흑영명 무사들은 유식에 몰두하느라 그의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들의 강신적인 중얼거림과 검은 구슬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사란 기운이 뒤섞여 본당 안을 가득 채웠다. 설에는 본당 중앙검은 구슬이 놓인 재단 가까이 접근했다. 구슬은 미세하게 진동하며 희미한 검은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듯했다. 구슬의 표면에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고대 상형 문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손을 뻗어 구슬에 닿으려 했으나 알 수 없는 힘이 그의 손을 밀어내는 듯했다. 그때였다. 구슬에서 갑자기 강렬한 어둠의 기운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동시에 흑영명 무사들의 중얼거림이 더욱 격렬해졌다. 구슬 주변에 놓여있던 돌들에 새겨진 상형문자들이 붉은 빛으로 번쩍였고 재단 아래에서는 희미한 피비린내가 더욱 진동했다. 설이는 순간적인 충격에 몸을 움츠렸지만 그의 정신력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구슬에서 흘러나오는 기운 속에서 어렴풋이 과거의 잔상들을 읽어냈다. 그것은 이미지라기보다는 감각에 가까웠다. 거대한 전장의 소리 피어 비명 그리고 절망이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한 알 수 없는 힘의 흐름이 느껴졌다. 백령비급과 관련된 것임이 틀림없었다. 때가 되었다자 백령비급의 진정한 힘이 깨어날 때가 무림 사파의 영광을 되찾을 때가 왔도다. 후경명의 수장으로 보이는 자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의 손이 검은 구슬 위로 향하는 순간 설이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순식간에 몸을 날려 수장에게 다가갔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흑영명 무사들은 그를 인지하지 못했다. 설인의 손이 구슬에 닿으려는 순간 수장은 본능적으로 이역을 감지하고 손을 거두었다. 누구나 이 수장의 예침에 본당하는 흑영명 무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빛은 아직 광기로 가득했지만 설인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설에는 말없이 검은 구슬을 주시했다. 그 구슬이 흑영명의 음모의 핵심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구슬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너무나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했다. 지금 무리하게 구슬을 파괴하려다가는 어떤 재앙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유무험한 자제가 감히 우리의 의식을 방해하다니며 흑영명 무사들이 설은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설은은 그들과의 싸움에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천지노인에게 배운 경공술과 뇌수검 초식을 절묘하게 섞어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무력화시켰다. 그의 뇌수검 초식은 불필요한 살상을 피하며
오직 적들을 기절시키는 데 집중했다. 몇몇 무사들은 그의 가벼운 움직임에 휘말려 제풀에 쓰러졌고 또 다른 이들은 그의 일수검 초식에 맞아 분당벽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했으나 그 안에 담긴 힘은 거대했다. 흑영명 수장은 서린의 무공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다. 그는 검은 구슬을 품에 안고 재빨리 본당 뒤편으로 태각하기 시작했다. 물러나라. 우리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물러나라지. 그의 일침에 남아있던 흑영명 무사들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사찰 밖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무모하게 서른에게 맞서기보다는 수장의 명령에 따라 철수하는 것을 택했다. 그들의 그 일은 섬뜩할 정도로 엄격했다. 서른은 그들을 쫓았다. 매아가 사찰 밖에서 숨어있다가 흑영명 무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소욕지 괜찮으십니까?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매아낭자지검은 고수진 흑영명 수장이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알구들이 백두산 북쪽으로 향합니다. 예설이는 짧게 상황을 설명하며 흑영명이 뒤를 쫓았다. 매아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른의 뒤를 따랐다. 흑영명 무리들은 백두산의 험준한 산길을 놀라운 속도로 헤치며 북쪽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마치 미리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가는 듯했다. 서린과 미아는 그들의 그림자를 쫓아 밤새도록 백두산의 깊은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백두산의 북쪽은 더욱 깊고 신비로운 지역으로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림과 미지의 동굴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흑영명이 그곳에서 이루려는 무한에게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검은 구슬과 백령비국 그리고 무림 사파이제건이라는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서른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운명의 수레각처럼 얹혀 있음을 그는 직감했다. 다음 장에 계속됩니다.